똘망뿌띠 명작 동화 백설공주. 옛날 눈꽃나라에 백설공주가 살고 있었어요. 동그란 눈에 하얀 얼굴, 앵두 같은 입술을 가진 백설공주는 너무나도 아름다웠어요. 모두에게 사랑받던 백설공주이지만 공주를 질투하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 사람은 바로 새 왕비였어요. 거울아 거울아 마법 거울아, 세상에서 누가 제일 예쁘니? 예쁘게 화장을 하던 새 왕비가 마법 거울에게 물었어요. 백설공주입니다. 뭐라고? 새 왕비는 예쁜 백설공주가 질투나서 손에 든 것을 바닥으로 내던지며 골똘히 생각했어요. 백설공주만 없으면 내가 세상에서 제일 예쁜 사람이 될 수 있어. 새 왕비는 다급하게 사냥꾼을 불러들였어요. 예, 부르셨습니까, 왕비님? 지금 바로 백설공주를 궁 밖으로 쫓아내세요. 지금 당장! 네, 알겠습니다, 왕비님. 살려주세요! 백설공주는 빠르게 뒤쫓아오는 사냥꾼을 피해 있는 힘껏 도망쳤어요. 앞만 보고 달리던 백설공주는 끝내 길을 잃고 헤매다 힘없이 쓰러졌어요. 버섯이 하나, 둘, 셋, 넷. 저기 좀 봐, 얘들아. 왜 그래? 뭘 보고 그렇게 야단스럽게 구는 거니? 버섯을 따던 일곱 난쟁이는 들판에 쓰러진 백설공주를 발견했어요. 자, 조심, 다치지 않게 조심해. 일곱 난쟁이는 오두막으로 공주를 데려와 정성스레 치료해 주었어요. 친절한 일곱 난쟁이는 갈 곳이 없는 백설공주에게 함께 살자고 이야기했어요. 맛있는 버섯 요리를 해볼까? 라라랄라 라라랄라. 백설공주와 일곱 난쟁이는 흥겨운 콧노래를 부르며 식사 준비를 했어요. 이 모습을 마법 거울로 지켜보던 새 왕비는 공주가 살아있다는 사실에 잔뜩 화가 났어요. 뭐시라, 백설공주가 살아있단 말이지? 백설공주를 직접 없애기로 마음먹은 새 왕비는 사과 장수로 변장해 독이 든 사과를 들고 숲속 오두막으로 찾아갔어요. 거기 예쁜 아가씨, 이거 내가 직접 키운 사과인데 맛보고 싶지 않나요? 사과 장수로 변장한 새 왕비는 잘 익은 사과를 백설공주에게 건네며 말했어요. 어머, 사과가 정말 빨갛고 탐스럽게 잘 익었네요. 정말 고마워요. 하나만 먹어볼까? 냠냠, 짭짭. 몸이 왜 이러지? 독이 든 사과를 베어먹은 백설공주는 그 자리에 힘없이 쓰러지고 말았어요. 일곱 난쟁이는 깊은 잠에 빠진 백설공주가 깨어나지 않자 큰 소리로 울며 슬퍼했어요. 이때 길을 지나던 이웃나라 왕자가 울음소리를 듣고 다가왔어요. 아니, 이게 무슨... 정말 아름답잖아. 유리관 속 백설공주에게 한눈에 반한 왕자는 공주를 조심스럽게 일으켜 세웠어요.
아, 이름 모를 아름다운 그대여, 부디 하늘에서 행복하기를. 쪼. 왕자는 가여운 공주를 향해 짧은 위로를 하며 키스했어요. 그러자 목에 걸렸던 사과가 톡 하고 튀어나오더니 공주가 깨어났어요. 사랑에 빠진 백설공주와 왕자는 성대한 결혼식을 올렸어요. 백설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우와, 두 분 모두 행복하세요. 일곱 난쟁이와 백성들은 백설공주와 왕자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해 주었어요. 둘은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살았답니다. 똘망뿌띠 명작 동화 아기 돼지 삼형제. 옛날 숲속 작은 마을에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았어요. 어느 날 함께 목욕을 하던 엄마 돼지가 아기 돼지 삼형제에게 말했어요. 얘들아, 너희도 이제 다 컸으니 혼자 힘으로 살 줄 알아야 한단다. 네, 엄마 걱정 마세요. 항상 늑대 조심하고 건강해야 한다. 아기 돼지 삼형제는 함께 살던 집을 떠나 각자 스스로 집을 짓고 살아갈 생각에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집을 짓기 시작한 첫째 아기 돼지는 생각했어요. 이 간지러, 아이 간지러. 얼른 집을 짓고 목욕을 해야겠어. 목욕을 좋아하는 첫째는 얼른 집을 짓고 목욕할 생각에 가벼운 볏짚을 설렁설렁 엮어 초가집을 지었어요. 곧이어 집을 짓기 시작한 둘째 아기 돼지는 생각했어요. 아이 졸려. 대충 집을 짓고 잠이나 자야겠어. 둘째는 쉬지 않고 나오는 하품과 쏟아지는 졸음을 참으며 통나무를 대충대충 얹어 통나무 집을 지었어요. 형들을 따라서 집을 짓기 시작한 셋째 아기 돼지는 생각했어요. 어휴, 힘들다. 그렇지만 조금 더 힘을 내보자. 셋째는 무거운 벽돌과 시멘트 때문에 팔과 다리가 아파왔지만 벽돌을 차곡차곡 쌓아 올려 튼튼한 벽돌집을 지었어요. 셋째야, 이제 그만하고 함께 놀자. 첫째와 둘째가 집을 거의 다 지어가는 막내 돼지에게 조르며 말했어요. 그런데 그때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던 늑대는 군침을 삼키며 말했어요. 아주 통통하게 살이 올랐네. 순서대로 하나씩 잡아먹어주지. 어두운 밤이 되자 늑대는 첫째 돼지의 집을 찾아갔어요. 오호라, 가벼운 지프로 지은 초가집이잖아. 늑대는 호흡을 가다듬고 숨을 들이킨 뒤 크게 내쉬었어요. 후! 그러자 가벼운 지프로 만들어진 초가집이 한순간에 날아가 버렸어요. 으악, 안 돼. 우리 집이 날아가 버렸잖아. 안 되겠다. 둘째네 집으로 도망을 가야겠다. 첫째 돼지 살려. 첫째는 안간힘을 다해 둘째의 집으로 도망쳤어요. 첫째는 둘째의 나무집으로 간신히 도망쳤어요. 이것 봐라.
엉성하게 지은 나무집이잖아. 바로 무너뜨려 주지. 늑대가 둘째의 나무집을 어슬렁거리며 말했어요. 늑대는 한쪽 벽의 모퉁이를 잡아 힘껏 흔들었어요. 영차! 그러자 설렁설렁 통나무로 만든 나무집이 한순간에 무너져 버렸어요. 아! 첫째 형, 어서 뛰어. 셋째 집으로 도망가자. 그래, 어디 또 도망쳐 보시지. 끝까지 쫓아가 줄 테니. 첫째와 둘째는 셋째의 벽돌집으로 힘껏 뛰어갔어요. 셋째야, 큰일 났어. 지금 문 밖에 늑대가 있어. 셋째야, 늑대가 우릴 쫓아왔어. 어서 문을 잠가야 해. 첫째와 둘째는 늑대에게 쫓기고 있는 상황을 셋째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였어요. 늑대가 숨을 들이킨 뒤 크게 내쉬어도 벽돌집은 꿈쩍도 하지 않았어요. 늑대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온 힘을 다해 벽돌집을 흔들었지만 벽돌집은 아무런 변화가 없었어요. 에잉? 이야! 아니,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이럴 수가. 한꺼번에 온 힘을 다 써버려서일까요? 늑대는 가슴을 붙잡고 그 자리에 쓰러져 버렸어요. 셋째 아기 돼지는 창밖에 쓰러져 있는 늑대를 보며 말했어요. 형들, 걱정 마. 이 집은 튼튼한 벽돌로 지었기 때문에 절대 무너지지 않는다고. 된통 혼이 난 늑대는 멀리 도망을 가고 아기 돼지 삼형제는 튼튼한 벽돌집에서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똘망뿌띠 명작 동화 양치기 소년. 옛날 어느 작은 마을에 장난을 치기 좋아하는 양치기 소년이 살았어요. 양치기 소년은 매일매일 양을 돌보며 풀을 먹이는 일을 했어요. 소년은 여느 때처럼 드넓은 목장에서 많은 양들을 돌보며 풀을 먹이고 있었어요. 심심해. 뭐 재미있는 일 없나? 연신 하품을 하던 소년은 매일매일 반복되는 일상이 지루하게 느껴졌어요. 그러다 문득 번뜩이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그래, 마을 사람들을 좀 약올려 볼까? 양치기 소년은 잔뜩 신이 난 표정을 하고 언덕 높은 곳으로 단숨에 뛰어 올라갔어요. 높은 언덕 위에서 아래를 내려다보니 저 멀리 밭일을 하는 마을 사람들이 보였어요. 소년은 밭일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큰 소리로 외쳤어요. 늑대다! 늑대!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저 멀리 언덕 위에서 들려오는 양치기 소년의 다급한 목소리에 마을 사람들은 제각기 무기가 될 만한 농기구를 들고 언덕 위로 불이 나게 뛰어 올라왔어요.
얘야, 괜찮니? 다치진 않았어? 꼬마야, 걱정하지 말아라. 이 아저씨가 늑대를 혼쭐 내주마. 늑대는 어디에 있니? 소녀는 새어나오는 웃음을 참지 못하고 말했어요. 뻥이에요, 뻥. 늑대가 나타났다는 건 제가 모두 지어낸 이야기예요. 소년의 말에 마을 사람들이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뭐? 거짓말이라고? 아휴, 얘야, 거짓말은 나쁜 것이란다. 네, 알겠어요.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을 조용히 타이르고 밭일을 하러 돌아갔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며칠이 지났어요. 양치기 소년은 양들을 돌보며 생각했어요. 아, 심심해. 딱 한 번만 더 골탕을 먹여볼까? 양치기 소년은 고민 끝에 높은 언덕 위로 올라가 밭일을 하고 있는 마을 사람들을 향해 소리쳤어요. 늑대다! 늑대!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그러자 마을 사람들은 너도 나도 몽둥이를 챙겨서 언덕 위로 다급하게 뛰어 올라왔어요. 얘야, 괜찮니? 늑대는 어디에 있니? 소녀는 큰 소리로 웃으며 이야기했어요. 늑대는 없어요. 거짓말이에요. 2번이나 속으셨네요. 에이, 뭐라고? 얘가 진짜 너 정말 안 되겠구나. 마을 사람들은 양치기 소년의 계속되는 장난에 잔뜩 화를 내며 소년을 꾸짖고 마을로 돌아갔어요. 며칠 뒤 평화롭던 목장에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무시무시한 늑대는 양을 한 곳으로 몰며 이리저리 뛰어다녔어요. 구석에서 양에게 풀을 먹이던 양치기 소녀는 뒤늦게 늑대를 발견하고는 공포에 질린 얼굴로 소리치며 말했어요. 으아! 늑대다! 진짜 늑대가 나타났다! 사람 살려! 도와주세요! 저 멀리 언덕 위에서 양치기 소년의 다급한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여러분! 늑대예요! 진짜 늑대가 나타났어요! 도와주세요! 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소년의 말을 무시하고는 아무도 도와주려 하지 않았어요. 참, 쟤는 지겹지도 않나? 우리가 또 같은 거짓말에 속겠어? 어휴, 그러게 말이에요. 도대체 얼마나 혼나야 정신을 차릴 건지. 안 속아, 이 거짓말쟁이야! 이번엔 정말인데. 이번엔 진짜 늑대가 나타났는데 왜 아무도 내 말을 믿어주지 않는 거지? 소년이 소리치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이 무시무시한 늑대는 이리저리 뛰어다니며 양을 모두 잡아먹어버리고는 재빠르게 숲속으로 사라져버렸어요. 그 일이 있은 후로 소년은 마을 사람들을 불러 연주회를 열고 사람들 앞에서 다시는 거짓말을 하지 않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동안 정말 죄송했어요. 앞으로는 절대 거짓말을 하지 않을게요. 그 후로 양치기 소년은 마을 사람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똘망뿌띠 명작 동화 걸리버 여행기. 옛날 어느 작은 해안가 마을에 의사 걸리버가 살았어요. 걸리버는 아픈 사람들을 치유해주는 일을 매우 사랑했지만 어릴 적부터 배를 타고 바다 위로 나가 여행을 떠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걸리버의 친구가 걸리버를 불러 말했어요. 이보게 자네, 나에게 엔틸로프호라는 배가 하나 들어왔는데 혹시 자네가 싼 값에 가져갈 텐가? 이거 자네이니까 이 가격에 줄 수 있는 것이니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라고. 오, 정말인가? 고맙네, 자네. 지체할 시간 없이 당장 떠나야겠어. 걸리버는 드디어 오랜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에 무척이나 설레고 행복했어요. 엔틸로프호를 타고 집을 떠나온 지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이었어요.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쾅. 하늘에서 거센 비가 주룩주룩 내렸고 하루 종일 번개와 천둥이 내리쳤어요. 엔틸로프호는 결국 거대한 파도에 휩쓸려 뒤집히고 말았어요. 으아! 사람 살려! 으아, 물이 점점 차오르고 있어. 안 되겠어. 콸콸콸콸! 콸콸콸. 여러분, 여길 꽉 잡고 놓치지 마세요. 쾅쾅! 으아! 걸리버는 물살에 휩쓸려 아주 작은 사람들이 모여 사는 릴리프 태안가로 떠내려오게 되었어요. 시간이 흐르고 기절했던 걸리버가 깨어나자 그는 자신을 둘러싼 손바닥만한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어요. 꿈뻑꿈뻑. 뭐지? 내 눈이 이상한 건가? 사람들이 작은 거야? 내가 큰 거야? 몸을 움직일 수가 없어. 아야야. 걸리버는 자신의 몸이 하얀 눈밭 위에 밧줄로 꽁꽁 묶여져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아차렸어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을 해치지 않습니다. 저는 아픈 사람을 치유하는 의사입니다. 저를 믿어주세요. 걸리버는 릴리프 사람들과 친해지려고 노력했고 마침내 마을 사람들은 점차 걸리버에게 마음을 열기 시작했어요. 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 웅성웅성웅성. 어머머머머머. 그러던 어느 날 이웃나라 섬인 브리퍼스큐 섬에서 릴리프 섬을 상대로 전쟁 준비를 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어요. 오호, 여러분, 저만 믿으세요. 제가 전쟁에서 이기게 해드릴게요. 자신만만한 걸리버는 어두운 밤 몰래 바다를 건너 브리퍼스큐 섬의 모든 배에 밧줄을 꽁꽁 묶고는 릴리프 섬으로 끌고 왔어요. 영차! 이 정도는 나에게 식은 죽 먹기라고. 걸리버 덕분에 전쟁을 시작하지도 않고 이길 수 있었던 릴리프 섬 사람들은 걸리버를 향해 외쳤어요. 걸리버, 정말 멋져요. 걸리버, 당신이 있어서 참 다행이에요. 만세! 릴리프 섬 사람들을 도우며 즐거운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던 어느 날이었어요. 여느 때처럼 산책을 즐기던 걸리버에게 어디선가 다급한 소리가 들려왔어요. 불이야! 불! 성에 불이 났다! 걸리버는 불이 난 성으로 한 걸음에 달려갔고 성에 난 불은 쉽게 꺼질 것처럼 보이지 않았어요.
여러분, 어서 비키세요. 이번에도 제가 해결해 보겠습니다. 걸리버는 사람들에게 대피하라고 일러주고는 비장하게 바지를 내린 뒤 성을 향해 오줌을 넣었어요. 그러자 꺼질 기미가 보이지 않던 불은 단숨에 제압이 되었고 마을 사람들은 다시 한번 환호했어요. 와! 역시 걸리버야. 사랑해요, 걸리버. 역시 걸리버야. 사랑해요, 걸리버. 와! 모든 사람들은 해결사 걸리버를 좋아했어요. 그러자 신하들은 왕에게까지 신임을 얻은 걸리버를 질투했어요. 신하들은 왕에게 가서 은밀하게 말했어요. 전하, 걸리버가 이 나라를 욕심내며 사람들 몰래 힘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걸리버를 없애셔야 합니다, 전하. 전하, 걸리버가 이 나라를 욕심내며 사람들 몰래 힘을 키우고 있다고 합니다. 걸리버를 없애셔야 합니다, 전하. 걸리버를 없애셔야 합니다, 전하. 걸리버, 큰일 났어요. 왕과 신하들이 당신을 곧 체포하겠다고 했어요. 뭐라고요? 왕과 신하들이 나를 없애려고 한다고요? 이 소식을 들은 걸리버는 릴리프 사람들 몰래 이웃나라 브리퍼스큐 섬으로 도망쳤어요. 여러분, 저는 걸리버라고 합니다. 지난번 배를 훔쳤던 일을 먼저 사과하겠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걸리버, 그동안 고생이 많았겠습니다. 우리는 당신을 이해합니다. 우리 섬에 있는 동안은 내 집처럼 편하게 지내다 가길 바랍니다. 의심하지 않고 나를 믿어주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걸리버의 사정을 들은 브리퍼스큐 섬의 왕과 마을 사람들은 배고픈 걸리버에게 따뜻한 음식을 주고 고장난 배를 고쳐 집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주었어요. 그렇게 걸리버는 브리퍼스큐 섬의 왕과 마을 사람들 덕분에 배를 타고 집으로 향할 수 있게 되었어요. 하지만 걸리버의 배는 드넓은 바다에 거센 파도를 지나 집으로 가기에 너무나도 작고 연약했어요. 어쩌지? 이 작은 배로는 집까지는커녕 또 파도에 휩쓸리고 말 거야. 그런데 그때 걱정을 하던 걸리버의 눈앞에 커다란 배가 작은 파도를 헤치며 나타났어요. 여기요! 사람이 있어요! 도와주세요! 여기요! 제발 부탁이에요! 아니, 사람이 있잖아. 이봐요, 밧줄을 내려줄 테니 이 밧줄을 타고 올라오세요. 그 후로 걸리버는 무사히 집에 돌아올 수 있었고 가족들에게 그동안에 있었던 일을 들려줄 수 있었답니다. 똘망뿌띠 명작 동화 신데렐라. 옛날 어느 마을에 환한 미소만큼이나 마음씨가 고운 소녀가 살고 있었어요. 소녀는 어머니 없이 아버지와 단 둘이 지냈지만 아버지의 사랑을 듬뿍 받으며 항상 미소를 잃지 않고 씩씩하게 살았어요.
얼마 후 소녀의 아버지는 새로이 아내를 맞이하였고 소녀에게는 자연스레 새어머니와 언니들이 생기게 되었어요. 얘야, 그동안 혼자 쓸쓸했지? 이제 언니들이 생겼으니 잘 지내보거라. 네, 아빠. 하지만 얼마 뒤 큰 병에 걸린 아버지는 세상을 떠났어요. 보고 싶어요, 아버지. 얘, 그만 좀 울고 어서 바닥부터 좀 쓸어. 먼지가 쌓여서 온 사방이 더러운데 넌 이게 안 보이니? 거기서 서서 뭐 하고 있는 거야? 어서 내 옷을 빨아오라고. 어머, 하루 종일 청소만 하더니 먼지투성이인 것 좀 봐. 얘, 앞으로 넌 신데렐라라고 불러야겠구나. 신데렐라! 새어머니와 언니들은 소녀를 재투성이 아가씨라는 뜻인 신데렐라라고 불렀어요. 그러던 어느 날 성에서 온 편지를 읽던 언니들은 흥분을 감추지 못하고 이야기했어요. 언니, 이거 봐. 왕자님이 신부감을 구한다는데? 어머, 정말이잖아. 엄마, 이거 좀 보세요. 왕자님의 신부감을 찾는 무도회 초대장이에요. 그래, 엄마는 너희 중 왕자님의 인연이 있으리라 믿는다. 못들하니 어서 예쁘게 단장해야지. 화려하게 꽃단장하는 언니들을 말없이 바라보던 신데렐라는 자신도 무도회에 가게 해달라고 이야기했어요. 어머니, 저도 무도회에 가보고 싶어요. 저도 함께 가면 안 될까요? 신데렐라, 너는 아직 할 일이 많이 남지 않았니? 어서 남은 일을 해야지. 어머니의 말이 맞아, 신데렐라. 너는 드레스도 없고 구두도 없으면서 어딜 가겠다고 그러니? 새어머니와 언니들을 태운 마차가 떠나자 홀로 남은 신데렐라는 서러움에 눈물이 뚝뚝 흘러나왔어요. 그래, 모두의 말이 맞아. 이 모습으로 무도회에 갈 순 없잖아. 그때였어요. 환한 빛이 여러 번 반짝이다 멈추더니 그 속에서 작은 요정 할머니가 나타났어요. 신데렐라, 이제 그만 울음을 그치렴. 이 요정 할머니가 너를 도와주러 왔단다. 어디 보자. 그래, 네가 좋겠구나. 뾰로롱 변해라. 얍. 요정 할머니가 손에 든 요술봉을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자 뜰에 있던 호박은 마차로, 두 마리의 작은 쥐는 마부로 변했어요. 어머, 신데렐라, 내 정신 좀 봐. 잠깐 이리 와보겠니? 자, 뾰로롱 변해라. 얍. 요정 할머니가 요술봉을 다시 한번 휘두르며 주문을 외우자 신데렐라가 입고 있던 낡은 드레스와 구두가 반짝이는 빛을 머금은 하늘하늘한 드레스와 유리 구두로 변했어요. 우와, 정말 신기해요. 정말 감사합니다. 늦겠구나. 어서 출발해야지. 하지만 신데렐라, 밤 12시가 되면 마법이 풀릴 거다. 그러니 꼭 그 전에 돌아오렴. 알았지? 다행이다. 늦지 않아서. 궁전 안에는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춤을 추며 무도회를 즐기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그대는 어디에서 온 누구인가요? 나와 춤을 추지 않겠나요? 왕자님은 막 도착한 아름다운 신데렐라를 보고 첫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시간은 흐르고 어느덧 밤 12시를 알리는 종이 울리기 시작했어요. 왕자님과 함께 춤을 추던 신데렐라는 화들짝 놀라 궁전을 빠져나오려 뛰기 시작했어요. 벌써 시간이 이렇게 지났다니 마법이 풀리면 안 되는데. 어머, 내 구두. 그런데 그때 계단 위를 재빠르게 뛰어내려가던 신데렐라는 유리구두를 그만 떨어뜨리고 말았어요. 왕자님은 신하들과 함께 방방곡곡 돌아다니며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아 헤맸어요. 마침내 신데렐라의 집에 다다른 왕자님과 신하들은 차례대로 유리구두를 신어보도록 권유했어요. 이 구두는 내 구두야. 어서 이리 내. 뭐지? 왜 이렇게 작은 거지? 이럴 리가 없는데. 채, 아니야. 이건 내 구두야. 이리 주라고. 뭐지? 왜 이렇게 큰 거지? 곧이어 신데렐라의 차례가 돌아왔고 첫째 언니에게는 너무 작고 둘째 언니에겐 너무나 컸던 유리구두는 신데렐라의 발에 꼭 맞아 떨어졌어요. 우와, 찾았다. 드디어 찾았다. 유리구두의 주인을 찾았다. 만세! 만세! 신데렐라, 당신을 얼마나 찾아다녔는지 몰라요. 사랑해요. 저도 사랑해요, 왕자님. 그렇게 신데렐라와 왕자님은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똘망뿌띠 명작 동화 인어공주. 옛날 바다 깊은 곳에 4명의 인어공주 자매가 살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가진 막내 인어공주는 노래 부르는 것을 좋아했어요. 라라라라 라라라. 언니들, 이것 봐. 정말 멋지지?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던 인어공주가 반짝이는 진주로 산호 트리를 꾸미며 말했어요. 막내야, 오늘 바깥 세상에 구경 간다며? 맞아. 너무 설레요. 빨간색, 노란색. 오늘은 어떤 색 스카프를 매볼까? 인어공주는 바깥 세상을 구경할 생각에 두근두근 가슴이 뛰었어요. 마침 바다 위에서는 왕자님의 생일 파티가 열리고 있었어요. 우와, 정말 예쁘다. 저분은 누굴까? 인어공주는 커다란 배의 한쪽 구석에 서 있던 왕자님을 보고 한눈에 반해버리고 말았어요. 우르르 쾅쾅, 우르르 쾅쾅쾅. 그런데 그때 쾅 하는 소리와 함께 거센 폭풍우가 몰아쳤어요. 여러분, 어서 대피하세요. 배가 곧 가라앉을 겁니다. 어서 서두르세요. 안 되겠어. 배가 곧 부서지겠어. 왕자님이 위험해. 커다란 배는 어느새 반이나 잠겨 형체를 알아볼 수 없었고 인어공주는 물에 빠진 왕자님을 살리기 위해 해안가를 향하여 온 힘을 다해 헤엄쳤어요.
당신은 나의 사랑. 어서 눈을 떠요, 그대. 반짝이는 모래 해안가 위에 왕자님을 눕힌 채 왕자님을 지켜보던 인어공주는 구슬픈 목소리로 노래했어요. 여긴 어디지? 왕자님이 깨어났다. 인어인 내 모습을 보면 놀라시겠지? 어서 피해야겠어. 아이고, 머리야. 누가 날 살려준 거지? 분명 아름다운 목소리를 들었는데. 이건 날 살려준 사람의 것인가? 인어공주가 생명의 은인인 줄 모르는 왕자님이 덩그러니 남겨진 미역 스카프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똑똑똑, 똑똑똑. 저 혹시 안에 누가 계신가요? 왕자님을 잊지 못해 사람이 되기로 결심한 인어공주는 바다 깊은 곳에 살고 있다는 바다 마녀를 찾아갔어요. 뭐라고? 사람이 되고 싶다고? 그래. 그 소원은 내가 들어줄 수 있고 말고. 이 사람이 될 수 있는 약을 먹으면 너도 사람이 될 수 있지. 하지만 조건이 있다. 그게 무엇인가요? 너의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내게 줘야 해. 또 사람이 되고 나서 왕자의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받지 못하면 넌 영원히 물거품이 되고 말 것이다. 바다마녀에게 마법의 약을 건네받은 인어공주는 조금 두려웠지만 용기를 내서 왕자님이 사는 성 앞의 해안가로 헤엄쳐 갔어요.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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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꿀꺽. 꼭 사람이 되어서 왕자님을 다시 만날 거야. 바다마녀에게 받은 마법약을 마신 인어공주는 그만 정신을 잃고 쓰러졌어요. 정신이 드나요? 왕자님. 맞아. 목소리가 안 나오지. 이런, 쓰러진 충격이 컸나 보군요. 어서 내 성으로 가서 치료해야겠어요. 왕자님은 쓰러져 있는 인어공주를 성으로 데려가 정성스레 보살피며 간병해 주었어요. 그때였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바다마녀가 화가 잔뜩 난 얼굴을 하고 나타났어요. 왕자님, 제가 인어공주입니다. 이것은 공주의 목소리? 이런 나쁜 마녀 같으니라고? 네가 가엾은 공주의 목소리를 빼앗은 범인이로구나. 더 이상은 못 봐주겠군. 나를 빼고 행복한 것들은 모조리 다 없애주마. 웃기지 마. 내가 그렇게 가만둘 것 같으냐? 덤벼라! 바다마녀 살려! 어림없는 소리! 절대 봐주지 않겠다! 이윽고 용감한 왕자님은 칼과 방패를 휘둘러 바다마녀를 무찔러 버렸어요. 그대여, 못된 마녀는 내가 처치했으니 이제 아무 걱정하지 마시오. 쪼. 인어공주를 끌어안은 왕자님이 진정한 사랑의 키스를 하자 마침내 바다마녀의 마법이 풀렸고 인어공주는 꾀꼬리 같은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드디어 목소리가 돌아왔어. 왕자님, 정말 감사해요. 왕자님 덕분에 목소리를 되찾을 수 있었어요. 며칠 후 아주 성대한 결혼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가 온 동네에 울려 퍼졌어요. 바로 인어공주와 왕자님의 결혼식을 알리는 나팔 소리였죠. 왕자님, 결혼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소문이 사실이었군요. 정말 아름답습니다, 공주님. 결혼을 축하드려요. 화려하게 차려입은 세계 여러 나라의 왕과 왕비들은 제각각 축하 인사를 전하며 인어공주와 왕자님의 결혼을 축하해 주었어요. 공주, 당신이 바닷속에서 날 구해줬던 사실을 난 알고 있어요. 이제야 말하지만 고맙습니다. 어머, 왕자님, 그걸 어떻게 아셨나요? 당신의 목소리를 듣자마자 바로 알 수 있었답니다. 그리고 이 미역 스카프도 당신 것이니 돌려줄게요. 왕자님, 정말 감사해요. 당신을 만나게 되어서 저도 정말 행복하답니다. 사랑해요. 내 동생 막내야. 왕자님과 행복해야 해. 자주 놀러 오고. 결혼 축하한다. 내 동생 막내야. 왕자님과 행복해야 해. 자주 놀러 오고. 결혼 축하한다. 그렇게 인어공주와 왕자는 서로의 진정한 사랑을 약속하고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